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하남에 여기 보시면 그 미사역이 생기고 이 지하철이 연장이 됐는데, 요쪽에 몇 년 전부터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도시인데다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과연 요즘 하남 미사 쪽의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제 자료 그 만든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남 미사 하남시 하남을 딱 커보면 여기 하남 미사 지산업센터라고 제가 이제 요 자료는 우리 그 실전반 자료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하남 미사의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호선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하남역, 미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미사역이 있고 풍산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정리를 그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여기 하나 미사역이 있고요. 여기 풍산역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일대로 해서 요 미사역 바로 옆에가 있는 게 아니라 미사역하고 여기 풍산역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는 요 미사역하고 풍산역 길 기준으로 이 오른쪽 끝에 이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SKV1이 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요쪽 외곽 쪽 상일 IC 옆쪽에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보시면 2019년 올해 9월 입주, 2019년 10월 입주, 올해 이제 1월 입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올해 5월, 올해 뭐 이렇게 입주, 그 다음에 작년에 10월 입주, 작년에 9월 입주, 작년에 9월 입주, 여기 보시면 뭐 2018년 7월 입주, 2018년 2월, 2019년 5월,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입주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래도 잔금 납부 기간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사가 돼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 규모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옮기는 건데, 이렇게 입주가 많다 보니까 현재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입주가 많으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임대가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지역들은 동탄도 마찬가지지만 입주 물량이 한 번에 굉장히 많잖아요. 공급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임대가 동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임대가는 떨어져요. 임대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임대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매매가는 아직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런 데들은 입주를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로 그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관리비 나가고 이자를 나가는 게 일단은 임대가를 많이 낮춰서 그것만이라도, 그러니까 뭐 손해 안 보는 그 관리비는 어차피 들어온 사람이 내는 거고요. 이자 부분만 어떻게 월세만 받더라도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버티다 보면 나중에 좋은 시기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가는 별로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번 입주가 되면 취득세 이런 것들은 냈기 때문에 그걸 얹어서 이제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물량은 많지 않은데 임대 물량 엄청나게 많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볼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네이버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풍산역이 있고요, 미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103건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뭐 109건, 여기 보시면 115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요 위쪽도 한번 볼게요. 요 위쪽도. 위쪽 여기 보시면 여기 154개 나와 있죠. 15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54개가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이게 클릭을 딱 해보면
자, 월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나와 있어요. 월세가 쭉 나와 있죠. 매매도 나와 있어요.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대형차 출입 가능 뭐 접근성 그러면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월세가 154개가 끝도 없어. 내리면 끝도 없어요. 뭐 이렇게 끝도 없는데 예, 이렇게 월세가 많이 나와 있고 요 밑에도 보시면 예, 여기도 마찬가지 103개 예, 103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월세가 여기 보시면 뭐 1000에 75 1000에 75면 예, 100그 1000에 75인데 120이니까 전용 면적이 3.3 하면 전용 아니 분양 평수 36평이 7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500만 원대 분양을 했으면 뭐 한 2억 정도 됐는데 75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렇게 많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많죠. 여기 예, 여기도 109개에서 뭐 예, 이렇게 8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그 뭐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입주가 많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입주가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먼저 이걸 내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자, 그 기업체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임차하는 데는 주로 사무실이 들어오잖아요. 사무실이 들어오는데 사무실을 내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어떤 것부터 따지냐면 첫 번째 그 뭐 저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으면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교통이 좀 좋아야겠죠. 왜? 직원들의 출퇴근이 좋아야 좋은 인재를 뽑고 그 직원들이 이제 와서 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또 따지는 게 임대료가 좀 쌌으면 좋겠잖아요. 쌌으면 좋겠죠. 그럼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싼 거를 또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딱 호실에 딱 갔는데 안에 냉난방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세입자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뭐냐면 냉난방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는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다른 거 인테리어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냉난방기랑 또 한 가지 또 가끔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한 룸이 한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 20, 전용 20평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룸을 만드는데 어떻게 되냐? 룸 만드는데 한 뭐 200만 원, 250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유리로 하냐, 유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스터드라 그래가지고 랩핑 뭐 칸막이나 이런 거 칸막이로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우선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혹시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그 냉난방기 하고 그 뭐 냉난방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룸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대충 얼마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실 왼쪽이 이게 분양 당시 안에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대충 뽑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냉난방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드형이 있고 천장형인데 아무래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것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스탠드형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실내 칸막이는 뭐 두세 개인데 이거는 꼭 이 사람이 원한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게 그 수익률을 나중에 내가 팔 때도 수익률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냐면 여기가 이제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임대를 다 같이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렌트풀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월세가 천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년으로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인데 이걸 갖다가 저는 그 2년 1년 계약하는데 그 100만 원으로 낮춰주세요. 10만 원 깎아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월세는 110만 원은 그대로 하는데 한 달을 렌트프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이고 한 달이나 뭐 한 달 뭐 반 뭐 한 40일 뭐 이런 식으로 렌트프리 해주면 나도 받는 금액은 똑같고 그 사람도 지불하는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팔 때는 수익률을 따질 때는 100만 원보다 110만 원이 수익률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팔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를 맞추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택지지구에는 동시에 지산업센터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입주가 되면 그 임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차료는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임대를 줄 때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입장에 생각을 해서 냉난방기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낮추기보다는 렌트프리를 한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그대로 해놓고 그 렌트프리로 월세 낮아지는 거를 대신 보상해서 나중에 수익률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접근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남의 분위기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빨리 하기 위한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그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11월 달에도 강의도 계속하고 실전반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필요한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똑똑한 그 제 책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한테 문의하는 거 보면 덜컹 뭐 분양을 받았다 누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분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익률이 잘 나오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내가 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강의도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책을 사가지고 몇 번씩 읽어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책 아시죠? 제가 낸 책, 그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요 책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도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지식산업센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